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생극장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하지만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환갑잔치가 시작되기 딱 30분 전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서명해. 우리 이혼하자.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오늘은 제 환갑잔치 날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는 이미 200명의 하객이 도착해 있었고 제가 30년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잔치 시작 30분 전 남편은 준비실에서 저를 부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내 돈으로 먹고 살았으니 재산 분할 같은 건 기대하지 마. 이 집도 내 명이고 회사도 내 거야. 넌 그냥 나가면 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오늘 내 환갑잔치인데.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나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젊은 여자랑.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29살 여자였습니다. 남편 회사에 6개월 전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죠. 수진이는 나를 진짜 사랑해. 너처럼 늙지도 않았고 예쁘고 젊어. 내가 60살인데 젊은 여자랑 새 출발하면 안 돼?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30년이었어요. 저는 결혼하자마자 남편 뒷바라지를 위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사업할 때 밤낮으로 도왔고 힘들 때 함께 울었고 성공했을 때 함께 웃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갑잔치 30분 전에 이혼이라고요? 재산이요?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어. 20억? 다 없어. 회사 명의도 바꿨고 집도 친구 명의로 옮겼고 예금도 다 빼돌렸어. 넌 한 푼도 못 받아.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30년 동안 편하게 놀고 먹었으니 이제 일이라도 해봐. 60살? 식당에서 설거지라도 할 수 있잖아. 남편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30년 함께 산 아내한테요. 저는 그 순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정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그저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죠. 아, 그리고 환갑잔치? 취소해. 내가 이미 호텔한테 연락했어. 하객들한테는 내가 급히 아파서 취소됐다고 문자 보냈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준비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를 혼자 남겨두고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이 바보 같은 남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몇 개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국세청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국세청 조사이과 김 과장님이시죠? 저 이미영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제보할 게 있어요. 탈세건입니다. 두 번째 전화는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검사님, 저 이미영입니다. 횡령건으로 고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제 남편입니다. 세 번째 전화는 남편 회사 최대거래처 사장님이었어요. 사장님, 혹시 무역 김철수 대표가 탈세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60세 여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30년 전 국세청 특별조사관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어요. 제가 결혼 전에 누구였는지를요. 저는 30년 전 국세청에서 가장 무서운 조사관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무사냥개라는 별명을 가진 탈세범들이 가장 만나기 싫어하는 조사관이었죠. 한번 제가 물면 끝장을 봤어요. 숨긴 계좌, 차명 재산, 해외 비자금, 모든 걸 찾아냈습니다.
그런 제가 남편과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남편이 원했거든요. 당신은 집에서 나만 챙겨줘. 내가 돈 벌게 하면서요. 저는 30년 동안 착한 아내, 헌신적인 엄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살아 있었어요. 남편이 뭘 하는지, 회사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세금을 어떻게 빼돌리는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증거요? 30년 동안 모았어요. 영수증, 통장 사본, 계약서, 녹음 파일. 제 서재 금고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모았냐고요? 혹시 모르니까요. 제 직업병이었죠. 한번 조사관은 영원한 조사관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남편이 제게 이혼 서류를 던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쓸 때가 왔구나.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이혼 서명할게요. 대신 6시까지 시간 좀 줘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3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는요. 구독자 여러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30년 동안 착한 전업주부로 살았던 제가 어떻게 단 3시간 만에 남편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숨긴 20억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5년 저는 30살이었어요. 국세청 조사이과 소속 특별조사관이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국세청에 입사해서 5년 만에 최연소 특별조사관이 됐죠. 제 별명은 세무사냥개였습니다. 한번 제가 타겟을 정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졌거든요. 차명계좌, 페이퍼 컴퍼니, 해외 비자금. 아무리 교묘하게 숨겨도 저는 다 찾아냈어요. 이 조사관 또 3억 추징했대요. 저 여자 무섭다니까. 한번 찍히면 끝이야. 동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정의를 세우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선배 조사관이 저를 소개팅에 데려갔습니다. 미영아, 너 30살인데 결혼 생각 없어? 일만 하지 말고 사람도 좀 만나봐. 선배님, 저 바빠요. 지금 대기업 비자금 조사 중이라고요. 야, 일이 뭐가 중요해. 인생은 균형이야, 균형. 그렇게 억지로 끌려간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이 김철수였습니다. 32살, 중소기업 무역회사 과장이었어요. 키 175cm, 평범한 외모, 성실해 보이는 인상. 특별할 건 없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이미영입니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계속 만나면서 철수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성실하고 꿈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3개월 만에 철수가 프로포즈했습니다. 미영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고민했어요. 사실 일이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결혼해서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 결혼해도 일은 계속할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요즘 시대의 여자도 일해야죠. 철수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1995년 12월 우리는 결혼했어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철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봤는데 당신이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어. 네? 무슨 소리예요? 결혼 전에 분명히. 알아. 근데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무역회사 차릴 건데 당신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뒤에서 살림 챙기고 내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 하지만 제 일도 중요한데요. 여보, 우리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아? 나 혼자 벌어서 우리 둘 다 먹고 살 수 있어. 당신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 돼. 철수는 간곡하게 설득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전화했습니다. 며느리 여자가 밖에서 너무 센 일하면 나중에 아이 낳을 때 안 좋아. 우리 철수 좀 도와줘. 얘가 사업한다는데 뒤에서 내조 좀 해줘야지. 저는 고민 끝에 결국 그만뒀어요. 국세청을요.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미영아, 미쳤어? 넌 여기서 승승장구하고 있잖아. 10년 후면 국장도 될 수 있는데. 선배님, 저 결혼, 가정도 중요하잖아요. 결혼이고 뭐고, 일 그만두면 후회한다. 하지만 저는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철수가 열심히 일했고, 회사도 잘 됐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죠. 1년 후 첫째 딸 지연이가 태어났어요. 2년 후에는 둘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했어요. 일은 그만뒀지만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철수의 회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3년 후에는 직원이 10명이 됐고 5년 후에는 100명이 됐어요. 매출도 급성장했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집 지켜줘서 내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 철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혼 10년 차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철수의 서류 가방에서 우연히 서류 하나가 떨어졌어요. 주워서 보니 해외 계좌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케이맨 제도? 이게 뭐지? 국세청 출신인 저는 바로 알아봤어요. 조세 피난처 계좌였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잠든 후 서재를 뒤졌어요. 그리고 더 많은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차명 계좌 10개, 해외 비자금 5억, 허위 계약서들. 이 사람 탈세하고 있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증거를 복사해서 제 금고에 넣어뒀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국세청 조사관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남편의 모든 서류를 몰래 복사했고 통장 내역을 기록했고 통화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20년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했고 지연이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민수는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철수의 회사는 더욱 커졌어요. 직원 200명, 연매출 500억 원. 이제 제법 큰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탈세 규모도 커졌죠. 제 금고 안에는 30년치 증거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부니까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철수가 이상해졌습니다. 여보, 오늘 야근해야 돼. 또요?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인데? 중요한 거래처가 있어서 그래. 야근이 잦아졌어요. 그리고 주말 출근도 많아졌죠. 어느 날 철수의 와이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사준 향수가 아니었어요. 설마 바람? 저는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세청 조사관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철수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를 봤습니다. 사장님, 오늘 언제 만나요? 보고 싶어요. 수진아, 미안.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 마누라가 의심하는 것 같아. A 아저씨 아내보다 저 더 예쁜데, 키읔키읔. 그럼, 넌 29살이고 젊잖아. 우리 마누라는 이제 늙었어. 저는 그 순간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지만 침착했습니다. 대신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그리고 제 이메일로 보냈죠. 다음 날 저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 미행 좀 부탁드려요. 네, 부인. 얼마나 하실 건가요? 한 달이요. 모든 동선 다 기록해 주세요. 한 달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진도 함께요. 호텔 들어가는 사진, 모텔 나오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여자는 정말 29살 신입사원이었어요. 이름은 박수진. 6개월 전에 철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금고에 넣었어요. 다른 증거들과 함께요. 한 달 전 철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60세 환갑잔치 크게 하자. 호텔에서 200명 정도 초대하고. 정말요? 당신이 그런 거 귀찮아 하잖아요. 아니야. 당신 60살인데 크게 해줘야지. 내가 다 준비할게. 저는 감동했어요.
남편이 제 환갑을 챙겨주다니. 하지만 2주 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철수가 부동산 등기부를 뗀 거예요. 우리 집, 회사 건물,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를요. 왜? 그리고 1주 전 철수가 변호사를 만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설마.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환갑잔치는 미끼였고 철수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산을 다 빼돌리고 저를 빈털터리로 만든 다음 이혼하려던 거였죠. 그래서 저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국세청 선배들한테 연락하고 검찰 지인들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오늘 환갑잔치 30분 전 철수가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미영아, 서명해. 재산 분할 같은 건 기대하지 마. 저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30년 동안 저를 바보로 본 거예요. 철수야, 넌 내가 누군지 몰라. 저는 준비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 트렁크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큰 박스 3개가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30년치 증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영수증, 통장 사본, 계약서, 녹음 파일, 사진, 탐정 보고서. 저는 박스를 들고 다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10분.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혼 서명할게요. 대신 6시까지 시간 좀 줘요. 정리할 게 있어서요. 철수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키읔키읔 알았어. 6시에 보자. 그때 서명하고 나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3시간이면 충분해.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국세청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과장님? 저 이미영입니다. 네, 30년 만이죠. 제보할 게 있어요. 첫 번째 전화 국세청 조사이과 김동현 과장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저 이미영입니다. 네, 30년 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이 조사관님?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쩐 일이세요? 제보할 게 있어요. 탈세 건입니다. 규모가 꽤 커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누구 건데요? 제 남편이요. 김철수 무역 대표입니다. 네. 남편분을? 네. 30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해외 비자금 50억, 차명 계좌 15개, 허위 계약서를 통한 매출 축소. 다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 과장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50억이요? 이 조사관님, 농담 아니죠? 과장님, 제가 언제 농담했나요? 30년 전 제가 어떤 조사관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세무사냥개. 맞아요. 그 습관 못 버렸어요. 30년 동안 남편 조사했습니다. 완벽한 증거 다 있어요. 증거를 어디 있어요? 지금 호텔인데요. 1시간 후에 국세청으로 가져갈게요. 박스 3개 분량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기하고 있을게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남편분인데. 저는 웃었어요. 괜찮아요. 이 남자 오늘 저한테 이혼 통보했거든요. 환갑잔치 30분 전에요. 뭐라고요? 29살 여자랑 바람났어요. 그리고 제 재산 20억을 다 빼돌리고 저를 쫓아내려고 했죠.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이 조사관님, 이건 복수네요? 복수 맞아요. 그리고 정의 구현이기도 하죠. 이 사람 30년간 나라 세금 얼마나 빼먹었는데요. 과장님, 추징금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50억 탈세면, 이자 포함하면 100억은 넘을 겁니다. 그럼 충분하네요. 제 재산 분할 20억보다 훨씬 많네요. 전화를 끊고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영미 검사였어요. 검사님, 저 이미영입니다. 30년 전에 국세청에서 뵀었죠. 이미영 조사관님? 어머,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지금 뭐 하세요? 전업주부요. 근데 오늘부터 다시 조사관 모드입니다. 저는 검사님한테 남편의 횡령건을 설명했어요.
회사 자금 유용 10년간 30억,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증거 다 있어요. 30억 횡령이요? 이거 중대 범죄인데요. 알아요. 그래서 검사님한테 전화드린 거예요. 정식으로 고발하고 싶어요. 피고발인이 남편분이시잖아요. 진짜 고발하실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 사람 오늘 저한테 이혼 통보하고 재산 다 빼돌렸어요. 용서 안 해요. 알겠습니다. 증거 가져오시면 바로 수사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철수회사의 최대 거래처 전자 김상철 부사장님이었어요. 부사장님, 혹시 무역 김철수 대표가 탈세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네. 누구세요? 김철수 아내 이미영입니다. 한번 만난 적 있으시죠? 아, 사모님. 그런데 무슨 말씀을? 김철수가 귀사와의 거래에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어요. 부사장님도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김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요, 사모님. 저희는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증거 있어요. 10년치 허위 계약서 다 있어요. 부사장님, 거래 끊으세요. 안 그러면 부사장님 회사도 같이 조사받아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김 부사장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당장 거래 중단 통보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지금 당장요. 네 번째 전화는 철수회사 경리부장 이순희 씨였습니다. 부장님, 저 사모님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부장님, 회사 장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 송금 내역 있죠? 네, 있긴 한데. 그건 회사 기밀인데요. 부장님, 대표님이 그 돈 개인 계좌로 빼돌렸어요. 아세요? 네. K맨 제도 계좌로 50억 송금했어요. 회사 돈인데 개인 계좌로요. 이거 횡령이에요. 이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모님, 저는 몰랐어요. 대표님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부장님, 지금 선택하세요. 같이 감옥 갈래요? 아니면 증인으로 나올래요? 저는 증인으로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내일 검찰 조사 나가세요. 제가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다섯 번째 전화는 박수진 남편의 정부였습니다.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교태가 섞인 목소리였죠. 수진 씨죠? 저는 김철수 아내 이미영입니다. 네. 오늘 오후 6시에 호텔로 오세요. 호텔 로비요. 남편이 당신한테 할 말 있대요. 아, 아줌마가 어떻게 아냐고요? 6개월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호텔 가는 것도 모텔 가는 것도 다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변명 필요 없어요. 6시에 와요. 안 오면 수진 씨 부모님한테 사진 다 보낼 거예요. 호텔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있잖아요. 그건 제발 6시요. 꼭 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2시간 남았어요.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를 몰고 국세청으로 갔어요. 김 과장이 조사과 직원 2명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관님 오셨네요. 네, 과장님. 여기 증거예요. 저는 박스 3개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김 과장이 박스를 열었어요. 그리고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이게 진짜 30년 치네요. 해외 계좌 사본, 차명 계좌 내역, 허위 계약서, 매출 축소 증거, 비자금 조성 증거 다 있어요. 옆에 있던 젊은 조사관이 감탄했어요. 와, 이 정도면 교과서에 나올 수준인데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조사관님 정말 대단하세요. 30년 동안 이걸 다 모으셨다니. 습관이었어요.
한번 조사관은 영원한 조사관이니까요. 그런데 이거 정말 남편분한테 쓸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 사람 오늘 저한테 60살 늙은 여자는 필요 없다고 했어요. 29살 여자랑 새 출발한대요. 그럼 제가 선물 하나 줘야죠. 감옥행 티켓이요. 김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조사 착수하겠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구속 가능할 것 같아요. 부탁해요, 과장님. 철저하게 해주세요. 국세청을 나와 다시 검찰청으로 갔어요. 김영미 검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사님, 횡령 증거예요. 저는 또 다른 서류 묶음을 건네러요. 회사 자금 유용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 자금 세탁 경로. 다 있어요. 검사님이 서류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이미영 씨, 당신 정말 국세청 출신 맞네요. 이 정도면 제가 할 일이 없겠는데요? 검사님이 구속영장 청구만 해주시면 돼요. 30억 횡령이면 최소 징역 7년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추징금까지 하면 충분해요. 그 사람 감옥에서 늙으면 돼요. 검찰청을 나와 시계를 봤어요.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30분 남았어요. 저는 다시 호텔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거울을 봤어요. 60세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30년 전 국세청 특별조사관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오늘 남편한테 보여줄 것들이었어요.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5시 50분 박수진이 나타났어요. 29살 긴 생머리에 짙은 화장, 몸에 딱 붙는 원피스. 정말 젊고 예뻤어요. 수진이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저기, 아줌마, 앉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수진이 겁먹은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김철수랑 언제부터 만났어요? 6개월 전이요. 사랑해요? 그건 솔직하게 말해봐요. 돈 때문이죠?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처음엔 그냥 대표님이 잘해주셔서 명품도 사주시고 좋은 데 데려가 주시고 그래서 사장님 꼬셨죠? 저는 저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수진이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예요? 3개월 전에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탐정 고용했어요. 수진 씨 뒷조사도 했죠. 우리 남편만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작년에도 50대 사장님이랑 사귀었죠? 그 사람한테서 1억 받아냈더라고요.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60대 의사랑 사귀었고 이 사람한테서는 5천만 원 받았죠. 수진 씨, 당신 전문적으로 이런 거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저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증거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들 우리 남편한테 보여줄 거예요. 6시예요. 곧 올 거예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가 나타났어요. 정장 차림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로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아있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아, 너 왜 여기? 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6시 됐어요. 이야기 좀 할까요? 미영아, 수진이를 왜 여기 불렀어? 당신이 사랑한다는 여자잖아요. 같이 있어야죠. 자, 여기 앉아요. 저는 철수를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철수와 수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적게 바빴어요. 뭐? 국세청 갔다 왔어요. 30년치 탈세 증거 다 제출했어요. 해외 비자금 50억, 차명 계좌 15개, 허위 계약서. 다요. 철수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졌어요. 그리고 검찰청도 갔어요. 횡령 증거 제출했죠. 회사 돈 30억 빼돌린 거 다 증거 있어요.
미영아, 넌. 그리고 전자 김 부사장님한테도 전화했어요. 당신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말했죠. 내일부터 거래 중단이래요. 철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뭘 했냐고요? 정에 구현했어요. 당신이 30년 동안 탈세하고 횡령한 거 다 신고한 거예요. 미쳤어? 넌 완전 미쳤어. 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앉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어요. 수진이 다른 남자들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당신이 사랑한다는 수진 씨의 진짜 모습이에요. 철수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이 여자 전문적으로 부자 남자들 꼬시는 사기꾼이에요. 작년에도 50대 사장님한테 1억 뜯어냈어요. 증거 다 있어요. 철수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여보, 한 가지 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뭐? 난 30년 전 국세청 특별조사관이었어요. 세무사냥개라는 별명 있었죠. 한번 물면 끝장 보는 조사관이었어요.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당신 조사했어요. 매일 밤 당신이 잘 때 난 당신 서류 복사하고 통장 내역 기록하고 증거 모았어요. 30년 동안이요. 미영아, 너 왜 모았냐고요? 혹시 몰라서요. 혹시 당신이 날 배신할까봐. 그리고 오늘 정말 배신했잖아요. 철수의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증거 다 썼어요. 국세청, 검찰청, 거래처 다 제보했어요. 내일부터 당신 인생 끝이에요. 저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재산분할 청구서예요. 변호사 통해서 정식으로 제출할 거예요. 당신이 숨긴 20억 다 찾아낼 거예요. 30년 조사관 출신이 못 찾을 거라고 생각해요? 철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아, 제발 살려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증거는 다 제출됐고 내일 아침부터 조사 시작이에요. 당신 감옥 가요. 철수가 무릎 꿇고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미영아, 제발 살려줘.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60대 남자가 여자 앞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손 떼요. 이미 늦었어요. 미영아, 우리 30년 부부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30년 부부라는 사람이 환갑잔치 30분 전에 이혼 통보했잖아요. 그것도 29살 여자 데리고 새 출발한다면서요? 철수가 울먹였어요.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수진이한테 속은 거야. 옆에 있던 수진이 발끈했습니다. 뭐? 사장님이 저한테 먼저 작업 거셨잖아요. 명품 가방 사주고 호텔 데려가고. 이 여자가 지금. 철수와 수진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둘이 알아서 하세요. 전 이만 가볼게요. 아, 참. 여보, 집 안 들어오는 게 좋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국세청 직원들이 압수수색 나올 거거든요. 뭐? 압수수색? 네. 집도 회사도 당신 차도요. 다 뒤질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호텔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철수가 소리쳤어요. 미영아, 미영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철수의 절규하는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큰 집이었습니다. 강남 대치동 50평형 아파트였죠. 시세 30억이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가꾼 집이었어요. 하나하나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도 의미가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연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지연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내일 엄마 만나러 올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해. 내일 얘기할게. 민수한테도 연락해. 둘이 같이 와. 다음 날 아침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5명이 왔어요. 김동현 과장도 함께였습니다. 이미영 씨,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조사관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재, 안방, 거실,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 시간 후 그들은 서류 박스 5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이미영 씨가 준비해 주신 증거가 워낙 완벽해서 많이 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한 거예요. 조사관들이 떠나고 오전 10시에 딸과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는 어디 있어? 지연이가 물었어요. 저는 둘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엄마랑 아빠 이혼할 거야. 뭐?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혼? 갑자기 왜? 어제까지만 해도 환갑잔치 한다고 했잖아.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불륜, 재산 빼돌리기, 이혼 통보, 모든 걸요. 지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엄마가 국세청에 신고했어. 아빠 30년간 탈세한 거, 회사 돈 횡령한 거 다요. 엄마가 신고를?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는 원래 국세청 조사관이었어. 결혼하기 전에. 그 사실 너희들한테 말 안 했었지? 처음 듣는데. 엄마가 30년 동안 증거 모았어. 혹시 몰라서. 그리고 어제 다 썼어.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힘들었겠다. 응,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엄마 당당하게 새 출발할 거야. 민수가 물었어요. 그럼 아빠는 어떻게 돼? 감옥 갈 거야. 탈세랑 횡령은 중범죄니까. 최소 5년은 살 거야. 오후 2시 철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제발 만나자. 애들 앞에서라도 무릎 꿇을게. 만날 필요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세요. 미영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녁 7시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강남 소재 중견 무역회사 무역대표 김모 씨가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탈세 규모는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연이가 TV를 끄려고 했지만 저는 말했어요. 괜찮아. 봐도 돼.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김 씨는 30년간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 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자는 김 씨의 부인으로 국세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와, 뉴스까지 나오네. 당연하지. 50억 탈세는 큰 사건이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 국세청이 철수 회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직원 200명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요. 경리부장 이순희 씨가 증인으로 나섰어요. 10년간의 회계 부정을 모두 증언했습니다. 화요일 전자가 공식적으로 거래 중단을 선언했어요. 다른 주요 거래처 5곳도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철수 회사는 하루아침에 거래처를 잃었어요. 수요일 검찰이 철수를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탈세, 횡령, 배임. 총 8가지였어요. 목요일 철수가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미영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선처를 부탁해. 우리 30년 부부였잖아. 저는 편지를 읽고 바로 찢어버렸습니다. 금요일 박수진이 철수를 고소했어요. 사기죄로요. 사장님이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회사 그만뒀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해요. 알고 보니 수지는 철수한테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임신까지 거짓말했대요. 하지만 제가 진실을 폭로하는 바람에 계획이 무산됐죠. 결국 철수는 두 여자한테 고소당했습니다. 저한테는 이혼 소송, 수진한테는 사기죄로요. 2주가 지났을 때 철수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거래처 이탈, 국세청 추징금 100억, 직원 월급 체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예요. 직원 200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미안했어요. 죄 없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게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회사 인수를 제안했습니다. 회사를 제가 인수하겠습니다. 대신 직원들은 모두 유지하고 밀린 월급도 제가 다 지급하겠습니다. 법원이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철수는 모든 재산을 압류당한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30억을 투자해서 무역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바꿨어요. 미래무역으로요. 직원들이 감사하다며 절을 했어요. 사모님, 아니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괜찮아요. 다들 죄가 없잖아요. 김철수 혼자 잘못한 거죠. 경리부장 이순희 씨를 재무이사로 승진시켰어요. 부장님, 아니 이사님. 앞으로 회사 회계 투명하게 관리 부탁해요. 네, 사장님.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이었어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직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철수가 수갑을 차고 들어왔어요. 한 달 만에 본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철수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김철수, 전방을 보십시오. 검사가 일어섰어요. 김영미 검사님이었습니다.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24년까지 30년간 총 50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 3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철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처자식도 있고 나이도 많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측 의견은?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해자는 엄벌을 원합니다. 피고인은 30년간 부인을 속이고 국가를 속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철수와 눈이 마주쳤어요. 철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 사람과 30년을 살았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라는 직장도 그만두고 오직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살았어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 환갑잔치 30분 전에 이혼을 통보하고 29살 여자와 새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재산을 다 빼돌린 다음에요. 철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탈세하고 횡령하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30년 제 인생을 돌려줄 수도 없고 제가 포기한 꿈을 돌려줄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엄벌을 원합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자기가 한 일을 반성하길 바랍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왔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30년간 조직적으로 탈세를 저질렀으며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철수가 주저앉았어요. 또한 추징금 100억 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피고인은 원고 이미영에게 재산분할금 20억 원과 위자료 5억 원, 총 25억 원을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0년 만에 저는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을 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미영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제가 오늘 이겼습니다. 여러분, 절대 참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60세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부터 제 인생을 살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연이와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지연이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 멋있었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민수도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엄마 걱정했지? 당연하죠. 근데 엄마가 이기셔서 다행이에요. 그나저나 엄마 회사 인수했다면서요? 이제 사장님이세요? 응. 60세의 CEO 됐어.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30년을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국세청 조사관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남편 뒤에서 조용히 살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국세청 김동현 과장이었습니다. 이 조사관님 축하드려요. 재판 이기셨다면서요? 네, 과장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조사관님, 혹시 관심 있으세요? 뭐요? 국세청 명예자문위원이요. 퇴직 조사관들 중에 전문가를 모시는 프로그램인데 이 조사관님 같은 분이 딱이에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주 몇 번이에요? 주 2회, 오전만요. 회사 일하시면서 가능할 거예요. 좋아요. 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60세의 CEO가 되고 국세청 자문위원까지 하게 됐어요. 30년 전에 포기했던 꿈을 60세에 다시 찾은 거예요. 아니, 더 큰 꿈을 이룬 거죠. 2주 후 철수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미영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교도소에서 매일 반성하고 있어. 7년 후에 나오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편지를 읽고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용서는 제 몫이 아니니까요. 철수 자신의 몫이죠. 대신 딸 지연이한테 말했어요. 아빠 면회 가고 싶으면 가도 돼. 엄마는 말리지 않을게. 엄마는 안 가실 거예요? 응. 엄마는 이제 앞만 볼 거야. 한 달 후 회사가 정상화됐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했고 직원들도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첫 월급날 저는 직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러분, 힘든 한 달이었죠? 네, 사장님. 하지만 우리 이겨냈어요. 앞으로도 함께 잘해봐요. 사장님, 화이팅!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 60세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지금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미래무역 사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61세가 된 저는 직원 200명을 거느린 CEO가 됐어요. 벽에 걸린 액자를 봅니다. 2024년 올해의 여성 CEO라는 상패가 반짝이고 있어요. 경제지에서 제게 준 상이었습니다. 60세에 새 출발한 CEO, 파산 위기 회사 1년 만에 흑자 전환. 제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 제목이었어요. 1년 전 제가 인수했을 때 미래무역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국세청 조사관 시절 배운 꼼꼼함으로 회사를 정비했고 30년 전업주부로 쌓은 인내심으로 직원들을 챙겼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작년 매출 300억, 올해는 500억을 넘겼습니다. 새로운 거래처도 20곳이나 늘었고 직원들 월급도 20% 인상했어요. 사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전자 김 부사장님 오십니다. 비서 정수진 씨가 보고했어요. 26살 신입사원이었죠. 그래요? 잘 준비해 주세요. 1년 전 거래를 끊었던 전자가 다시 거래를 요청해 왔습니다. 제가 회사를 정상화시킨 걸 보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오후에는 국세청 자문위원 회의가 있었어요. 주 2회 저는 국세청에 가서 복잡한 탈세 사건을 자문합니다. 이 조사관님, 이번 건 어떻게 보세요? 김동현 과장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건 전형적인 차명계좌 탈세네요. 여기 보세요. 송금 패턴이. 제 설명을 듣던 젊은 조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이 조사관님, 세무사냥개 명성이 괜히 있는 게 아니네요. 30년 전 실력이 아직도 살아있으시네요. 저는 웃었어요. 60세에 다시 찾은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딸 지연이와 아들 민수가 회사로 찾아왔어요. 엄마, 퇴근했어요? 응, 마침 끝났어. 저녁 먹으러 갈까? 세 식구는 근처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예전에는 남편 철수까지 네 식구였지만 이제는 셋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편안했어요. 엄마, 회사 일은 어때요? 바쁘지. 근데 재밌어. 일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민수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봐도 엄마는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여요. 30년 전에 왜 그만두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아. 여자도 자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거.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60세에 새 인생 시작하신 거. 고마워, 얘들아.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요? 철수 얘기였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잘 지내신다고 들었어. 모범수래. 엄마는 아빠 면회 안 가세요? 응. 갈 생각 없어. 너희가 가고 싶으면 가도 되고.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아빠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진짜 반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켠이 아팠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차를 마시는데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어요. 철수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 철수는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읽지 않고 그냥 서랍에 넣어뒀죠. 하지만 오늘은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미영아, 잘 지내니? 나는 교도소에서 매일 반성하며 지내.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 너한테, 아이들한테, 직원들한테. 요즘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들한테 회계 가르치고 있어. 출소 후에 사기 안 당하게 도와주는 거야. 작은 속죄지만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 6년 뒤에 출소하면 용서는 못 받더라도 미안하다는 말은 꼭 하고 싶어. 기다릴게.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철수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변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무역 산하의 희망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여성들을 돕는 곳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 국세 상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겁니다. 이미영 대표님, 왜 이런 재단을 만드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진짜 자유로워져요. 재단 운영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시나요? 제가 받은 재산분할금 25억 원 전액을 기부합니다. 그리고 회사 수익의 10%를 매년 기부할 예정이에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많은 여성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저도 남편한테 경제적 학대를 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40년을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상담을 해주고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때로는 직접 국세청에 동행했어요. 3개월 만에 희망재단은 200명의 여성을 도왔습니다. 그중 10명은 이혼 소송에서 이겼고 30명은 숨겨진 재산을 찾아냈어요. 이미영 대표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60대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40년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한테 버림받았지만 재단의 도움으로 재산 분할에 성공한 분이었죠.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도 새 출발하세요. 네, 70세지만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 대표님처럼요. 어느 날 TV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국 최고의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미영 대표님 60세에 CEO가 되고 재단까지 설립하셨는데요. 원동력이 뭔가요? 앵커가 물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분노였어요. 30년을 헌신했는데 환갑잔치 30분 전에 이혼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 분노가 저를 움직이게 했어요. 분노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된 거네요? 네. 저는 그 분노를 복수가 아니라 정의 구현에 썼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썼죠. 60세 여성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방송이 나간 후 저한테 수백 통의 메시지가 왔어요. 저도 65세인데 용기 얻었습니다. 70세지만 다시 공부 시작하려고 해요. 이미영 대표님 덕분에 이혼 결심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울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저는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했어요. 30년 전 국세청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제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잠시 접어둔 거였죠. 그리고 60세에 30년 만에 다시 펼쳤습니다. 더 크게, 더 의미 있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올 거예요? 제가 저녁 만들었어요. 그래, 고마워. 금방 갈게. 아, 그리고 엄마. 오늘 아빠 면회 갔다 왔어요. 응? 아빠가 엄마한테 이거 전해달래요. 미영아, 기다릴게. 평생 기다릴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 인생을 사는 게 먼저니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0세도 70세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기 힘으로 설 수 있어야 진짜 자유로워져요. 배신당했을 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 분노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세요. 저처럼요. 30년을 참았던 제가 3시간 만에 반격할 수 있었던 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항상 준비하세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을 잃으면 안 돼요. 저는 60세에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인생극장 채널이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신당했다고 무너지지 마세요. 더 강하게 일어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하지만 그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